올라, 안녕하세요. 올라커피의 제프입니다. 오늘은 청담동에 생긴 바샤커피에 가보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곳이죠. 저 멀리 바샤커피 건물이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생긴 그 바샤커피를 싱가포르 같은 해외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좀 계신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좀 못 가보신 분들은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도 또 한국엔 어떤지 관심 있게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해외에서는 가봤지만 한국에서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뭐 얼마 전에 생겼으니까. 저도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경험을 하러 오늘 가봤습니다. 자, 바샤커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샤커피 도착하면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분이 계시고요. 들어가면 느낌은 해외랑 비슷해요. 이렇게 그런 tin 케이스로 선물 상자들이 있고, 사람들은 또 줄을 서 있고, 바닥 문양이나 뭐 장식, 오브제들은 굉장히 해외랑 비슷했고요. 이렇게 열어서 구경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놨고, 가격대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가 가격표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줄을 서서 한 2-30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드립백도 구경을 했고, 또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시간을 때워봤습니다. 바샤커피는 TWG라는 그런 티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커피 브랜드고요. 1910년도에 생긴 것처럼 써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그런 연도고요. 마라케시에 1910년도에 생긴 그런 궁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커피 하우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 커피 하우스를 모티브로 만든 곳이라서 1910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을 뿐 아주 오래된 브랜드는 아닙니다. 몇 년 안 됐다고 해요. TWG에도 비슷하게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1837년 관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 상공회의소가 생긴 연도인가? 뭐 아무튼 관계없는 연도를 써놨다고 하네요. 이런 에코백 비슷한 게 있는데 요걸 들고 쇼핑을 해라 라고 써 있었고요. 하지만 사가려면 5,900원이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실 에코백도 아니고 그냥 부직포 백인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메이드 인 싱가포르. 물 건너와서 비싼지 모르겠지만 정말 500원, 1,000원짜리가 10배 정도 비싸게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백 78,000원. 드립백이 꽤 비싸죠. 여기도 보면 가격들이 조금 싼 것도 있지만 39,000원. 다른 일반적인 카페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싼 가격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컵도 팔아요. 49,000원. 그리고 프렌치 프레스는 10만원이 넘네요. 와, 그리고 42만원짜리 주전자도 있네요.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정말 비싸죠. 컵도 52,000원. 와, 정말 제 상상을 넘는 가격이라서 좀 놀랐는데, 자꾸 보다 보니 이게 원래 가격인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매직처럼 느껴졌습니다. 본 김에 여기저기 또 둘러봤는데요. 더 비싼 게 없나 봤더니 잔 20만원짜리 잔도 있었고요. 그래도 커피 받침도 준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써있네요. 잔 받침까지 해서 159,000원. 와,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이건 글라스인데 10만원 가까이 하네요. 잔 깨먹으면 이거 얼마 물어줘야 되나 걱정이 됐습니다. 이건 크림 넣는 거 5만원. 이제 그만 보고 이제 커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고요.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해외랑 비교해서는 그런 느낌이 좀 덜 들었어요. 빵 한번 볼까요? 크로아상 4,000원. 이건 생각보다 싸죠? 그죠? 이건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니까, 대신 이건 테이크아웃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나가는 가격이고 안에서 먹는 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빵 사가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테이크아웃 메뉴 가격이 따로 있죠. 근데 커피는 11,000원, 테이크아웃이 11,000원부터 있어요. 제일 싼 게 1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박스에 담아줘서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에르메스 백은 들고 다니기 어려워도 여기 바샤커피 드립백은 들고 나갈 수 있다. 한마디로 좀 작은 사치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네요. 이거 원두 메뉴판이에요.
이건 100g짜리 원두 메뉴판이 정말 책처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점에 가봤을 땐 없는 게 거의 한 절반 이상이었는데 원두는 한 3만원, 뭐 4만원 정도 했고요. 100g에. 더 비싼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우리 차례가 됐네요. 우리 차례가 되면 메뉴판을 가져다 주세요. 먼저 보면서 올라가서 빨리 주문할 수 있게 메뉴판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올라가서 마실 수 있는 메뉴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커피가 제일 싼 게 16,000원부터 있습니다. 제일 비싼 건 45만원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브라질 커피 45만원. 테이크아웃 하면 20만원인가? 많이 깎아주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빵도 고를 수 있었고 빵은 12,000원, 한 만원짜리도 있었고요. 한 9,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의 디저트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참고로 제일 싼 메뉴는 물이에요. 물. 스파클링 워터 시키면 7,000원부터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1인당 1메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피 한 잔하고 빵 하나 시키고 물이 들어갈 순 없어요. 일단 음료가 1인 1잔이기 때문에 두 분이 가시면 디저트 빼놓고 음료로 일단 한 잔씩 시켜야 됩니다. 저는 전에 유튜브 보니까 빵 하나 시키고 음료 하나 시키고 둘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쭤보니까 음료는 무조건 1인 1메뉴였습니다. 저희도 둘이서 왔는데 음료 하나 빵 하나만 먹을까 했지만 규정이 1인 1음료니까 커피 한 잔, 초코 한 잔, 그리고 커피 케이크 하나 시켰습니다. 메뉴 나오는 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는 길이고요. 2층에 가면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사실 외국 지점에 비해서 굉장히 비좁아요. 좀 협소하고 자리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그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 못 받았어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제나 뭐 테이블 이런 구성은 해외랑 거의 비슷한데 뭔가 모르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라서 없는 게 아니라 이 공간 배치라든지 또 그런 층고라든지 그리고 서빙해 주시는 분들이 뭐 사실 서빙을 잘 못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친절하신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금 고급스럽다? 뭐 커피계 에르메스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해외에서 여기 처음 가봤을 때는 이 돈 내고 먹은 게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사실 가격은 우리나라가 좀 비싸긴 해요. 싱가포르 본진에 비해서도 한 1.5배 비싸고요. 말레이시아랑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 비싼 것 같은데 사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 이 매장을 갔을 때 뭐 한 잔에 10,000원 혹은 뭐 20,000원을 내고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그런 고급스러움에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동네 카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고급스러운 카페? 그 정도 느낌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이 공간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마 두 번째 지점,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본점에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 명품관 옆에 생긴다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명품 매장 옆에 좀 우아하고 근사하게 생기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커피가 나오면 서버분께서 따라주세요. 양이 한 350ml 돼서 사실 혼자 먹기엔 많은 양인데 1인 1메뉴니까 한 잔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크림이랑 뭐 바닐라랑 또 설탕이랑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고요. 커피는 가양 커피 계열이 많아요. 이 생두 자체가 가양인 것 같지는 않고 로스팅 한 다음에 향을 입힌 것처럼 아주 뚜렷한 가향 느낌이 있는 커피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커피는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 한 모금이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에서는 한 모금도 안 먹고도 이 공간 안에서 정말 누리고 간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약간 돗대기 시장 같은 곳에서 잠깐 머무르고 간다? 물론 해외도 사람이 많습니다.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거긴 제가 명품관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에르메스나 샤넬 앞에서 줄 서 있다가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면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웨이팅 하다가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는 느낌? 조금 고급스러운 곳에서 즐기다 나오는 느낌 정도였지, 뭐 명품을 소비하고 나오는 느낌은 없었어요. 롯데 본점에 생기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외국에 비해서 너무 비싸고요. 물론 이게 가격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 가격만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커피 맛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장식이나 이런 세팅은 비슷한데, 또 친절함도 비슷한데 뭔가 모를 그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롯데백화점이나 뭐 다른데 고급스럽게 생기면 그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커피에다가 크림을 타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한번 넣어서 먹어봤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이런 단 거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같이 가신 일행분도 그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메뉴판 보면 여기 지점이 써 있거든요.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모로코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많은 나라들이 써 있어요. 일본도 있길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일본은 아직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준비 중이라나? 사실 그럴 거면 왜 써놨는지, 저기 1910년 써 있는 것부터 좀 이상했는데 이제 지점까지도 없는 거 다 갖다 붙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습니다. 어쨌든 커피 한참 마시고 있는데 디저트가 나왔고요. 디저트는 역시 그냥 그래요. 14,000원짜리 치고는 매력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간 갑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외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하지만 뭐 해외랑 비교해서 뭐 하겠나 싶기도 하고요. 여긴 한국이니까요. 또 여기에 맞게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샤커피 후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아디오스.